사실 5월달 증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거의 최상이지 않을까. 주도주가 부러지면 시장을 쉰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이후부터는 조금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이신 황유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주 만에 뵙는데요. 네, 오랜만에 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공매도가 이제 시행이 됐죠, 5월부터. 네.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주식시장을 일단 간단하게 한번 총평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뭐 공매도 영향이 일단 1차적으로 지난주에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사실 공매도 영향이 없을 것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뭐 무시하고 뭐 영향이 있을 거다 얘기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주에 조금 이제 각 종목마다 특히 시총 상위주 지수에 영향을 받는 시총 상위주들 대차 현황들은 다 HT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마지막 일주일 이제 공매도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대차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차가 공매도 하기 직전에 주식을 빌려간다는 내용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난주에 아마 방송 나왔으면 아마 이 말씀 지지난주에 좀 드렸을 건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밸류에이션 일단은 뭐 다 무시하고 일단 수급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영향이 있어서 뭐 이슈가 어찌 됐든지 간에 영향이 한번 있어서 좀 나왔었고, 일단은 지금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반등은 나왔는데, 사실 5월달 증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 거의 최상이지 않을까. 예, 일단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현금하고 그다음 종목 압축 대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놔라.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일부 좀 팔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못하겠다라고 하면 뭐 사실 종목 하나하나 보면 사실 아마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 이거는 이래서 사고 저건 저래서 사고 다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못 판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30%씩 줄이는 한 30% 정도 그냥 비중을 줄이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안에 있는 것들, 약 손절이나 약 익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잘라내고, 그 외에 아예 벌어져 있는 것들은 치더라도 조금 언제든지 현금화하고 언제든지 내가 만회할 수 있거나 이 정도는 언제든지 내가 벌 수 있어 하는 정도의 수익률에 있는 부분들은 좀 좀 이제 좀 현금화 해놨다가 다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5월달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쉽게 얘기하면 팔아라 네. 이런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데, 일단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그런 의견이 가지시게 됐는지. 일단 4월 우리 첫 방송할 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철강주, 화학주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앞으로 괜찮아질 것이다, 주도주로 좀 오를 것이다 이야기 하셨었죠.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도 많이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끝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됐는데, 뭐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앞으로 좀 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제는 정말 끝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주식을 예측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는데, 사실 초반에는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대응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꼬꾸라질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근데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추세가 올라가고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100%에 다다르는 뭐 60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오긴 했으니까, 일단 경기 민감주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사실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거든요. 뭐 이제 경기가 꺾인다던가 그런 분명히 좀 몇 가지 신호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추세를 내면서 쭉 뻗어나가는 주식들은 계속 저는 홀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때 화학이나 철강이나 기타 뭐 경기 민감 주식들은 정말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지금 진짜 장세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뭐 제약바이오도 여러 차례 엄청난 시대를 많이 냈었던 거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주식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주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강, 화학 이런 주식들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견뎌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맛보려고 하는 구간이니까 정말 이분들한테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이런 거대 관성이 한번 나왔을 경우, 특히 작년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이 사실 초반에 화학 철강이 어떻게 주도주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 동의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것들은 사실 세상이 뭐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세상이 엄청 빨리 바뀔 것처럼 막 당장 차 날아다닐 것 같고 주변에 수차 엄청 지나다닐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주변을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초 화학이나 철강이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거든. 그게 다 경기 민감제 소재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들은 한번 탄력받았을 때 쭉 관성이 이런 거대 관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관성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여기서 얼마나 더 갈지, 뭐 사실 뭐 철강 생산 뭐 더 추가적인 이야기도 있고 경기 좋아지면 이제 뭐 인프라 투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전히 화학 철강이 지금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HMM 우리 대표되는 이제 그 해운 주식, 그 다음에 화학, 철강 이 주식이 부러지면 일단 시장은 한번 전체적으로 쉴 거라고 봅니다. 주도주가 부러지면 시장을 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까지 삼성전자가 한번 쭉 주도 섹터로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2월 달, 3월 달 재미없었던 게 주도주가 없어서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이 한 번 정도는 올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공매도 시기 하고 우리 흔히 아는 뭐 이제 선물 옵션 만기 6월 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파생적인 요소들 복합했을 때 5월 달은 조금 쉽지 않은 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난이도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철강주와 화학주.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어떤 펀더멘털을 보면 중국에서 어떤 네. 철강주들에 대한 그 탄소 문제 뭐 이런저런 네. 것들 때문에 규제, 중국 업체들에 대한 그 다음에 뭐 미국도 주택 지수가 막 최고치를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그 펀더멘털 자체는 되게 좋아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철강 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네. 분들도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나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갔던 정말 물릴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물릴 수도 있죠.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었던, 합리적으로 예상했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신규 진입을 저는 지금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월요일 날 또는 다음 주에 꺾인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리스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을 이제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매매를 할 때 리스크 관리라던가 손절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고가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52주 신고가를 왔다는 거는 정말 좋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갔던 거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렇죠. 동장 같은 것도 52주 신고가였는데 계속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철강화학 저는 매매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떨어질 때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하는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뭐죠? 이번에도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 네. 왜냐면 시작 엄청나게 부러져 있어. 네. 그러니까 막 마이너스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것도 그렇죠. 지나보니까 마이너스 8% 막 이렇게 막 팍 빠져 있다가 그냥 부러진 거잖아요. 네. 그거 보면은. 네, 그죠. 근데 쫙 나중에 올라오고. 보니까 올라와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대응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면 뭐 거래량이라던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절대로 고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는 게 우리 머리 최고점에서. 정수리에서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계좌의 내 본전은 계좌 최고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 1000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주식이 좀 빨라져서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팔아도 사실 이익인데 우리가 본전 심리라는 게 1000만 원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사실 어차피 우리는 고점에 팔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안 되면 못 하겠으면 분할 매도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왜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것들을 탈출해야 되는 징조로 거래량이 터지는 날을 네.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의미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 양봉일대의 거래량인지 음봉일대의 거래량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약간 좀 테크닉적인 분위기긴 이야기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믿으셔도 안 되고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힌트 정도. 가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좀 힌트를 명확하게 주는 케이스들도 있고, 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사실 이날 보면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죠. 그냥 이날도 보면 이제 주가가 양호하게 올라가다가 이날 거래량이 조금 심상치 않은 모습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모습들 이때 사실 효과창도 보고 하면 정말 삼성전자 뭐 이런 가격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 있는 대로 주식 사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던 거, 기존에 근래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양봉, 음봉 상관없이 이 정도 약간 이건 경험일 수도 있고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기서 좀 삼성전자는 좀 당분간 쉬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는 중립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이거를 치고 올라가려면 이 거래량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호재가 나오던가 아니면 뭐 실적이 좋든 뭔가 거래량이 나오든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계속 없이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으로 계속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좋은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고점에서 매매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음봉 나오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사실 고점에서 팔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신호들이 나오면 좀 매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안트로젠이라는 종목 제약바이오긴 한데요.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요.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제가 명확히 좀 기억이 나서 네, 요때입니다. 요때가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이날 2018년 4월 16일 2018년 그때도 사실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불을 뿜었던 시기고요. 이날 안트로젠 대표가 우리 회사 고평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오후 3시부터 급락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좋게 했고요. 요게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매도할 때는 거래 대금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거를 반대로 거래 대금으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래 대금 많이 나왔겠죠. 네, 보시면 반대로 주가가 밑에서 있을 때는 거래량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 때는 좀 거래 대금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캔들 색이랑 거래량 색깔이랑 좀 맞춰서 좀 보면 이렇게 보면 네,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진 날 이날 이제 음봉이 나왔죠. 쉽게 말하면 많이들 파신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저 거래량을 이겨내려면 또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주식은 이제 그 이후에 주식을 보면 이제 아주 오랫동안 재미없는 그림을 여기서 따라 붙었던 분들 저는 이날 최고점 23만 8천 원인데 그날 저 가격에 샀더라도 저 거래량을 봐서 종가에 샀다면 다음날 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반대로 낮은 데서는 좋은 거죠. 네. 곳에서 이제 가격대에서 이제 네. 거래량이 터졌을 이런 것들은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고려아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부분들의 신호들이 나와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이런 건 그냥 개인적인 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요거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요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요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러한 논리 때문에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뭐 신고가 행진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저는 사실 갑자기 뭐 종목 얘기를 갑자기 넘어오긴 했는데요. 네. 저는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좀 제 매매를 할 때 있어서 장기든 단기 매매든지 간에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그냥 이날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유례 없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누군가 많이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팩트. 외국인 기관 아무 의미 없고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건 누군가 많이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도 이 주식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저렇게 많은 돈을 샀으면 일반 개인은 아닐 거고 절대로 아닐 거고 그러면 일반 개인 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력이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자금력이 있는 집단이 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왜 샀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황이 좋아지나 또는 뭐 좋은 뉴스가 좀 기다리고 있나? 그래서 좀 여러 군데 공부해 보시고 인터넷 찾아보시고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은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던 거고 굉장히 좀 수익을 잘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로 지금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논리로 이렇게 앞으로 좀 상승을 크게 할 만한 종목을 찾으면 가능한 건가요? 저는 앞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지금도 종목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뒤쪽에 종목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 이제 그 어떤 시장의 어떤 종목들 선별 픽하는 어떤 기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5월 증시 아까도 뭐 일단 팔아야 된다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조금
다음 주 목요일이 일단은 옵션 만기거든요. 일단 옵션 만기인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이후부터는 조금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사실 뭐 지난주 토요일 날 발표된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오긴 했어요. 보면 한 4월 달 수출이 한 512억 달러,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증가로 나왔어요. 당연히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기저효과 있는 거 당연하고요. 근데 뭐 사실 전체적으로도 증가한 건 맞습니다. 기저효과 제거하더라도. 근데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지부진해진 게 올해 2월 삼성전자 그 고점 찍고 나서부터 부진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를 좀 약간 데이터로 좀 찾아보면, 우리가 수출은 늘어나고는 있는데 일평균 수출 또는 월평균 수출 그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는 늘어나고 있지만 월간 단위 또는 일간 단위 평균 수출 금액은 상승률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이 차트가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는 차트요. 보시면 올해 1월 달 정도 2월까지가 거의 피크였고 상승률로는 피크였고요. 오히려 3월, 4월까지는 전체적인 증가는 해요. 근데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 가장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정말 잘 나왔을 때라기보다는 실적의 상승률이 좋아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하고 거의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거 봤을 때 일단은 월 평균 수출이 MOM이라고 하죠. 월간 단위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까지는 오히려. 그냥 수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당연히 작년 대비하면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제 월 평균 수출 금액의 탄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지표로 보시면 여기서 보면 1월 달까지 일평균 수출은 12월 달에 거의 피크를 쳤고요. 1월 달에는 이게 괄호가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지금 성장률인가요? 네, 성장률. 이 성장률은 그 MOM입니다. 전달 대비. 네, 근데 12월 달 굉장히 많이 늘었고 1월 달은 오히려 좀 줄었고 2월 달 잠깐 증가했지만 3월 달, 4월 달까지 해서 이번에 발표한 지표도 오히려 일평균 수출은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반도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이제 5월 달에 나오는 5월 달 수출 지표가 뭔가 월간 단위로 좀 반전이 해줘야 이제 좀 약간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국면이 아닐까. 그거는 사실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불편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됐든 어떤 계기들이 돼서 뭐 연준에서도 사실 뭐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경고를 했다는 게 뉴스를 통해서 그죠. 나왔고, 이러한 어떤 계기가 돼서 시장이 흔들릴 때,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뭐 저가면 이런 수급 공백으로 인한 뭐 펀더멘탈 양호 종목은 당연히 언제든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일단은 우상향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 한 5%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지수? 네, 지수. 근데 지수가 5% 조정 나오면 종목들은 거의 20% 정도 깨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특히나 개별 종목들은 더 많이 깨질 수도 있어서 근데 그거 좀 더 싸게 선점했다가 싸게 사면 훨씬 더 좋을 거고 마음도 편할 거고요. 혹시나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럼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하고 또 현금 가지고 또 다른 섹터 찾으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는데, 아까 방금 이제 수출 지표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한번 수급적인 요소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게 사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HTS를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지금 보면 코스피에서는요. 지금 저는 오늘도 일단 상승은 했지만, 지수가 상승은 했지만 그렇게 깔끔하거나 좀 뭔가 마음이 편한 상승은 좀 불편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계속 4월 말부터 해서 현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선물을 보면 선물로만 지금 지수를 땡겨 올리고 있어요. 선물로만. 이거는 뭐냐면 언제든지 다 갈아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혹은 특히 이제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외국인이 선물을 살고 선물을 판다라는 게 어떤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사실 저는 외국인들 선물 흐름만 명확하게 1년에 몇 번 신호를 주긴 하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만 봐도 사실 저 지수 방향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작년까지 들어가면 너무 길어져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 개인적인 기준은 외국인들의 선물 1조 이상의 매수 매도입니다. 하루? 네. 당일, 데일리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사실 좀 세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셀인 메이. 그러니까. 네. 5월 달에 다 팔아라. 네. 그 특히 이제 5월 초 이제 공매도 하면서 이건 무조건 한 번은 맞는다. 한 번은 맞는다. 왜냐면 아까 제가 1조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4월 말경에 보면 그래서 외국인들 보면 네, 이날이죠. 4월 21일. 이날 외국인들이 선물을 거의 1조 2천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다가 장마감이 1조 800억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때가 이제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3,200 정도였습니다. 네. 3,200 정도의 선물 매도했다는 거는 최소한 지수 상방 맞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선물이 이제 미래 가격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선물 매도는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에서 이익을 내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일주일 딱 정확히 뒤에 한 9,800억 정도. 이날도 장중에 한 1조 2천억 정도까지 매도를 했다가 조금 줄여가지고 거의 한 1조 정도 수준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이 정도, 2조 정도의 선물 순매도면 기존의 이 1조 매도가 기존의 상승을 좀 정지하는 상승 포지션을 제한하는 정도의 매도였다면 28일 날 나왔던 4월 28일 날 나왔던 1조 매도는 하락에 하는 베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은 약간 1조 매도를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전제 조건은 좀 있어요. 이게 좀 이 선물 옵션 또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무조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이긴다라는 전제 조건을 저는 갖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겨왔던 걸 봐왔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방으로 배팅을 세게 했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 시장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배팅을 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상방으로 배팅을 해야 외국인들의 이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따라 붙었었어요. 아, 네. 외국인을 따라갔군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들의 먹을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선물 억지로 현물은 팔지만 지금 약간의 상승이 불편한 게 선물로 지수만 살짝 당겨 올리면서 약간 개인 투자자들한테 따라와 하고 있는 느낌 되게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외국인들의 그 코스피 순매수 그 현물 매수나 네. 선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있는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 주식을 지금 공격적으로 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뭐 수출 데이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분명히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시가총액 상위주가 올라가는 날은 중소형주들 거의 매도로 지수 거의 뭐 계좌 좀 안 좋게 만들어버리고 상위주 하락시키는 날은 오늘처럼 좀 중대형주 올려주고 이런 계속하면서 뭔가 지수를 컨트롤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선물 가치가. 이것이 외국인들의 어떤 의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파생 만물설이라고 좀 들어보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선 일단 5월 달은 조심하자. 충분히 조심해도 기회는 또 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조심하자 말씀드리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여전히 저는 계속 중립 포지션 계속 가져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립 포지션이라는 거는 저는 그냥 시장 수익률, 네, 시장 수익률입니다. 뭐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고 그냥 코스피 따라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의 뭐 삼성전자는 코스피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더 알파되는 수익률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다. 더 마이너스 되는 수익률 나오는 구간도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말 가지신 분들은 아마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야, 답답하죠. 정고점 네. 3,200 뚫고 정고점을 뚫었는데 뭐야 내가 들고 있는 계속 삼성전자는 그대로죠. 그대로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